안녕하세요. CDU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입니다. 김선희 이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가슴 성형 후에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아 답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슴 성형 전에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형물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가슴 보형물의 종류는 형태, 재료,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되었던 생리식염수 주머니부터 라운드 보형물, 물방울 보형물 비롯해서 매끈한 스무스형과 미세한 표면 돌기를 이용해 몸속 조직과 유착이 쉽도록 한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CDU 청담유는 기존 보형물들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프리미엄 보형물을 이용해 프리미엄 가슴 성형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은 미세한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촉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갔을 때 움직임도 아주 자연스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은 제조사에 따라서 세빈, 모티바, 멜라젤, 유로, 실리콘으로 나뉩니다. 가슴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본인 체형에 맞는 보형물 타입과 제품을 선택하는 일인데요. 보형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술을 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보형물 제거도 가능한가요? 네. 보형물 제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슴 보형물 제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두 번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수술을 한 만큼 개인마다 제거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절개 부위도 다를 수 있고 또 피부의 살성이나 내부 조직 등 신체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형물 제거나 재수술 시에 촉감이 딱딱해지거나 추후 구형 구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막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수술 후 마음에 안 들면 원장님을 찾아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가슴 보형물 제거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거나 고민되신다면 일단 상담받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절개법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절개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절개법으로 해야 할까요? 가슴 성형을 고려할 때는 가슴 보형물 선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실 텐데요. 보형물 선택만큼이나 수술법 선택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겨드랑이 절개법은 겨드랑이 주름선 부위를 3-4cm 정도 절개한 후에 내시경을 이용해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주름선을 절개했기 때문에 수술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륜주위 절개법은 피부색이 어두운 유두 주위에 유륜 밑을 2-3cm 절개하여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슴이 많이 처져 있는 환자들이 선호하면서 유륜 축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절개법입니다. 이 절개는 오히려 색소가 탈색이 되면서 절개선이 하얗게 흉으로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슴 밑선 절개법은 절개선이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과 가깝기 때문에 공간을 정확하게 만들고 빠르게 삽입할 수 있는 절개법입니다.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직후에도 팔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흉이 남는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가슴 수술 절개 방법은 환자의 가슴 모양, 피부 탄력, 가슴방의 크기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각각의 수술 방법에 따라서 흉터, 수술 후 관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상담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가슴 성형 후 바로 모유 수유가 가능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슴 성형과 모유 수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슴 성형은 보통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은 유선 조직과 떨어져 있는 공간에 포켓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관과 유선 조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수술은 회복기간이 있으므로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 경우 가슴 성형 후 회복기간과 붓기가 가라앉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형물 말고 다른 가슴 확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가 지방 이식 가슴 성형이 있습니다. 자가 지방 가슴 성형은 허벅지, 배, 엉덩이에서 자가 지방을 채취해 순수 지방만을 걸러 가슴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실제 내 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과 자연스러운 모양을 연출할 수 있으며 볼륨의 개선과 함께 몸매의 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가슴 성형입니다. CDU 청담유는 순수 지방의 줄기세포를 혼합해서 가슴 라인에 이식하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고 시술 부위와 주변 조직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일반 지방 이식 가슴 성형에 비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형물 가슴 성형의 경우 2-4주간의 회복기가 필요하고 약간의 가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가지방 가슴 성형은 1에서 3일 정도 회복기가 필요하고 가슴 통증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 가슴 성형의 경우에는 절개를 해야 하지만 자가지방이식 가슴 성형은 2에서 5mm 정도의 아주 자국만 남기 때문에 흉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으로 보형물과 함께 자가지방 이식술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첫째로 가슴 조직이 적어서 보형물이 만져지는 경우 그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해주기 때문에 보형물이 만져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둘째로 약간 처진 가슴의 경우에도 유두 아래쪽 처진 피부에 지방 이식을 해줌으로써 처진 가슴을 조금 더 업 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 흡입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몸매 라인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그만큼 업이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전에 궁금한 점들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슴 성형은 본인의 체형과 가슴 모양, 피부 두께, 피부 탄력, 원하는 사이즈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보형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용한 정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CDU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이었습니다. 김선희 이사였습니다.